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컨설턴트 그리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홍미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상인분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굉장히 힘든 한 해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쑥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저 오늘 강의 주제가 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이게 마케팅 전략 이런 주제로 찾아뵙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길지 않아서 우리 상인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드리면 좋은데 시간의 좀 한계상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런 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하세요.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알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니어가지고 그 이유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고객들은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코로나 사태가 없었던 2019년처럼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편한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불편한 것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고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배달을 안 시켜보셨던 고객들은 배달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편해.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아. 그리고 식당 가면은 4인분 시켜야 되는 거 집에서 2인분만 시켜도 눈치 보이지도 않아.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 제가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을 들으려면 막 오라 가라 막 이런 말이 많잖아요. 어디로 와라 가라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어서 참 편하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진짜 나는 현장 가서 듣는 게 더 좋아 이러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교육을 또 이렇게 진행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상인분들께서 그 교육장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처럼 그냥 스마트폰으로 교육 이렇게 줌으로 뭐 비대면으로 듣게 해줘요. 이러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좋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조금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케팅 전략의 핵심,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상인분들께서 흔히 마케팅 하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SNS에 알리는 것, 뭐 이벤트 하는 것, 뭐 쿠폰 발행하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하시거든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건 단순히 고객들한테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가지고 고객한테 전달되고 고객이 이용하고 그 뒤 AS 관리해주는 데까지 있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사실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너무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각각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 상인분들께서 어떻게 조금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제가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이제 7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상품이에요. 우리 상인분들 음식도 파시고 뭐 미용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화장품 파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요 상품부터 기획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하면 까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상인들,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어떤 제품을, 상품을 고객들한테 줄 수 있나? 내 거는 보기 사진을 좀 찍고 싶은가? 내 거는 또 먹고 싶은가? 내 거는 누구한테 사서 선물로 보내고 싶은가? 이런 상품부터 포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부터 기획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마케팅의 시작이에요. 광고 판촉 뭐 요게 다가 아니라 첫 번째 내 상품이 매력적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런 간단한 사례는 다음 이렇게 다 쭉 설명하고 사례를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가격을 어떻게 정할 건가 이 부분도 마케팅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장님, 전 이거 만들 때 3,000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5,000원 받으면 괜찮나요?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원가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좀 붙여서 판매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 상인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밥 만들 때 재료가 이제 김 들어가고 뭐 쌀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 보통 김밥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했단 말입니다. 요즘에도 좀 그렇죠?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4,000원, 5,000원짜리 김밥이 있어요. 거기는 재료비가 막 4,000원, 4,500원 들어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이제 뭐 스토리 같은 것도 입히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가격을 조금 높게 받는 전략을 취한 거죠. 물론 가격이 항상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낮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하게 내 제품이랑 어우러지게 가격 전략을 잘 세우는 것, 이것도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를 어떻게 그럼 판매할까? 근데 상품도 되게 잘 만들었고 가격도 잘 책정한 것 같은데 이거를 내 매장에서 팔 건지 또 요즘에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 만들어서 올려서 팔 건지 배달이라는 방식을 할 건지 아니면 포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가져가게 할 건지 아니면 나도 너무 많이 이렇게 판매할 자신이 있어서 가맹점, 그죠?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렇게 팔 건지 아니면 내 제품을 샵인샵 이런 매장에 좀 납품을 할 건지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유통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는 게 마케팅에서는 또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촉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상인분들께서 많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알릴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SNS에 올리는 것, 그리고 뭐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도 홍보하는 거, 키워드 광고 같은 거 하시잖아요. 아니면 꼭 온라인으로만 광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현수막 이것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죠. 뭐 이렇게 전단지 이것도 굉장히 유효해요. 근데 이게 막 효과가 없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럼 이렇게 반문 드리고 싶어요. 그럼 뭐는 효과 있나? 그럼 뭐는 효과 있어요? 그죠? 한두 번 해가지고 고객이 다 알아줄 것 같으면 우리 다 떼부자 됐어요. 한두 번 해서 고객이 알아주지 않아요. 꾸준히 하시고 지치지 않고 하시는 게 마케팅에서는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게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방법. 그래서 뭐 오프라인 쪽에서는 전단지든 뭐가 됐든 쿠폰이 됐든 꾸준히 해보시는 것,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키워드 광고든 SNS든 꾸준히 올려보시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 네 가지가 사실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포인트예요. 상품, 가격, 유통, 그리고 이제 촉진, 이렇게 네 가지가 큰 포인트고, 부수적으로 또 하나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사람, 지금 다섯 번째겠죠, 선생님? 자, 사람인데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객이 오셨는데 내 물건 좋으니까 당연히 왔어. 그죠? 나 맛있게 하니까 그냥 당연히 오는 거야. 당연한 게 있어요? 우리 고객들이 잊어요. 금방 잊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인분들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고객들이 잊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좋은 미소로 대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사람에 관련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과정인데 고객이 이거를 우리 선생님 제품을, 상인분 제품을 알고 방문하고 구매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먹어보고, 그리고 요즘에 방송에서 크게 이슈가 났었죠. 족발집,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뒤 처리를 또 어떻게 하는가, 이런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도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안 했는데요. 그 우리 제품 아닌데요. 이렇게 발뺌하시거나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뒤처리까지 잘해주시는 것도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물리적인 증거라고 제가 썼는데, 물리적인 증거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장에 딱 갔는데 좋은 음악이 막 흘러나와. 제가 작년에 대전에 있는 한 전통시장에 강의를 이제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일찍 갔어요. 가을이어서 가을.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한 바퀴 쭉 돌아보는데 그 시장에 있는 꽃집에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그 음악에 너무 취해가지고 감성이 말랑말랑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잘 키우지도 못하는데 꽃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 우리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것 같은 진열,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증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려요. 자, 이제 7가지 사례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걸 잘했을 때 고객들이 오셔서 지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지갑을 어떻게 여는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많이 배우신 학자들께서 연구해 놓으신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상인분들께서 물건을 정말 잘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아까 상품, 뭐 가격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걸 잘 만들었어. 그러면 이런 게 내가 판매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되고, 그런 알리는 걸 보고 고객들이 관심이 가게끔 알리셔야 돼요. 우리 상인분들도 뭐 물건을 파시는 상인분이긴 하시지만 다른 데 가면 또 고객의 입장이 되기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나 저거 먹어볼까? 저거 사볼까? 이런 관심이 좀 생겨야지. 저런 거 뭐 저런 걸 팔어? 이러면 이제 거기서 끝. 이제 관심을 얻게 하고. 근데 요즘 고객들이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와, 저거 너무 좋다. 진짜 머리가 막 저걸로 샴푸하면 막 머리가 나는 거야? 아니면 저거 뭐 하면 단백질이 많이 보충되는 거야? 저거 먹으면 막 뭐예요? 화장실을 잘 가는 거야? 하여튼 이런 관심을 딱 끌었잖아요. 우리 홍보하시는 그런 걸 보고. 근데 옛날 고객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고객들은 뭐를 하냐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인가? 이걸 써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께서 이건 중요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데, 난 자신 있어.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건 난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아. 이렇게 확신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그 다음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고객들이 거기서 확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을 통해서 고객들이 좋아요라고 많이 있으면 좋군 이라고 믿는 거고, 고객들이 낚였어요, 막 이런 건 뭐 이런 물건을 팔아요, 막 이렇게 댓글을 이제 달았으면 거기서 끝. 그리고 구매로 연결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검색했을 때 호감이 생기고, 그래야 고객들이 지갑을 열고 이제 구매를 한다라는 이런 과정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 제가 아까 7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요. 상품. 근데 고객들이, 이거는 우리 상인분들께서 나 이거 되게 잘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나 이거 되게 잘해요가 아니라 고객이 이걸 원해요. 고객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떡을 샀는데 우리 전통시장의 떡집은 정말 10년 전? 20년 전이랑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좀 바뀌긴 했지만. 근데 요즘 젊은 층 고객들은 옛날처럼 막 떡을 많이 먹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떡을 좀 맞출 일이 있었어요. 선물로 보낼 일이 있었는데, 와, 여기 이미지로 좀 보고 계실까요? 저게 돼지바처럼 생겼죠? 저 돼지바 아니에요. 돼지바 아니고 돼지바랑 똑 닮은 떡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는데, 우리 돼지바를 드셔보신 분들은 돼지바 이렇게 먹으면 어때? 속에 딸기잼인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떡에도 그 딸기잼처럼 들어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쫄깃한지 몰라. 그래서 저거를 제가 선물했는데 고객들이 다 진짜 다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또 이미지는 뭐냐면, 저기 백설기 떡 위에 하얀 크림치즈 소스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저건 제가 저희 딸이랑 먹으러 갔던 건데, 저희 딸이 이제 20살, 21살이거든요. 근데 저게 너무 맛있다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백설기를 그냥 맨날 네모나게 이렇게 막 그냥 조그맣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고객들이 찍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품 부분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 두 번째, 아까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늘 원가 베이스로, 원가만 이게 얼마로 재료비가 드니까 얼마를 이윤 붙여서 얼마 팔아야겠다, 이런 것도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 이제 김밥 사례를 하나 올려놨어요. 저 김밥 엄청 비싼 김밥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재료에 대해서 다 소개해. 이 김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된 김이다. 이 참기름이 어디에서 어떻게 뭐 무농약 이런 걸로 해서 생산된 기름이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다 스토리를 입혀. 그리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 우리 보통 김밥은 요즘에 어떻게 먹어요? 어떨 때 먹어요? 대충 때울 때, 시간 없을 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때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 처음 김밥은 그렇게 때우는 거 아니었어. 그죠?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가 내 새끼 소풍 갈 때 맛있게 먹으라고 싸주셨던
아마 저희 어렸을 땐 최고의 음식이 김밥이 아니었을까요? 그 정신을 다시 살린 게 이 김밥 브랜드죠. 자, 그래서 그 가격을 조금 더 이런 스토리를 입혀서 좀 높게 책정해도 고객들은 충분히 수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가 끝나도 이것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여기에요. 배달을 시켜봤던 고객들은 퀄리티가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걸 다 감수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달이랑 포장은 전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께서 배달하면 남는 거 없어. 포장 용기하고 남는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안 하시면 고객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달이나 포장하면서 만족도를 높이면 당연히 매장으로 방문하는 고객도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배달과 포장에서 포인트가 있는데 배달하고 포장했을 때 고객들이 잘 먹었다 막 올리실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상인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전하시는 포인트가 엄청 중요해요. 그거는 글을 올리신 고객도 감동스럽지만 그거를 보는 아까 제가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그 검색을 하는 다른 고객들도 이 사장님 마인드가 장난이 아니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을 선택하는 좀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요 사진은 제가 직접 그 컨설팅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솔직히 상인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몰라. SNS 몰라.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 맞아요. 우리 잘하기 힘들어. 그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SNS 올리고 막 이래. 대부분 잘하시는 상인분들 보면은 이걸 누가 해주게요? 상인분들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객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객한테 돈 주고 막 올려달라고 해요? 고객이 돈만 받고 안 올려줘. 어떨 때 고객이 올리냐면 감동했을 때. 그리고 내가 되게 특별한 걸 먹었다. 특별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올리는 거예요. 우리 상인분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자발적이어야지. 그래서 요 사진이 제가 컨설팅 갔는데 고객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구나 제가 앉아서 먹으면서 관찰한 거거든요.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대부분 고객들이 다 찍어. 왜요? 나 이런 거 먹어봤어. 여기 대단하지 않니? 이런 걸 올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고마움을 또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도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고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찍게끔 이런 만드는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비대면 그죠? 고객들 만나면 안 돼. 고객들도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제 키오스크라는 이런 이제 장비를 사가지고 고객들이 주문하고 결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돈이 많으면 사면 돼. 근데 우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여력지 않으신 상인분들도 많으신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광고하는 건 아닌데요. 네이버에 소상공인들이 쓰시면 좋을 만한 무료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요거는 이제 스마트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고객들은 다 스마트폰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업종에 해당은 안 되는데 그 외식업 이런데 카페 이런데 여기 주문을 하면 그 QR코드에 메뉴라든가 가격 이런 거 주문 결제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서 다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들으시는 순간에는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컨설팅을 통해서든 뭐 어떤 지자체든 상인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거 한번 조금 더 알아보시고 설치하시면 무료로 그리고 고객들이랑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서 이제 젊은 고객들이 직접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있다. 이런 포인트 이런 거 활용하시라라고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고 우리 고객들을 배려해주는 포인트가 마케팅에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제가 마케팅 7P에서 사람에 관련된 거죠. 우리 대표님의 마인드가 어떤지 보여주시는 건데 예를 들면 막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 막 방역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테이블을 빼야지. 그죠? 테이블을 기존에 이렇게 간격이 좁았던 걸 빼는 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우리 상인분들의 행동이잖아요. 말로만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다 그 QR코드로 저희 체크인 들어오고 나가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종이에다 쓰는 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기 막 홍미미, 막 010 막 전화번호 써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거 다 찍어가가지고 나쁜 데 쓰면 어쩌지?
라는 이런 마음은 좀 있거든요. 저만 있는 건 아닐 거야. 그쵸? 내 정보 공개 그 연락처랑 이름을 이렇게 막 남들이 다 보는 데다 써놓는다는 게 되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것보다 이제 요즘 스마트폰으로 고객들이 이렇게 찍는 QR 체크인. 자, QR 체크인이 뭐냐? 또 여기 설명하셨는데, 또 상인의 우리 임원진들 분께 여쭤보면 또 안내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것도 배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고객들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유통 쪽에서 소매하시는 우리 상인분들께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고민되시죠? 고객들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따라다니자니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고 혼자 쇼핑하게 두자니 좀 뭘 잘 못 고르시는 것 같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구니를 혼자 볼게요 바구니랑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바구니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놓고 고객들이 나는 안 도와줘도 돼. 나는 딱 그냥 뭐 살 건지 정해서 왔어. 라고 그 바구니를 꺼내시겠죠. 근데 나 지금 얼굴 기미 때문에 화장품 사러 왔는데 뭘 살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바구니를 드시겠죠. 그러면 그럴 때 도와주세요 하는 바구니를 드신 분 옆에 너무 가까이는 말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좀 센스 있게 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팁을 좀 드려보려고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고객들이 부담 없게 내 매장으로 오게 할까 고민이 되는데 이건 제가 뉴스에서 보고 이렇게 조금 발췌해 왔어요. 여긴 일본 음식점인데 우리 이 비말 감염인 거잖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문할 때도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도 우리 사실은 저도 저희 딸이랑 카페 같은데 남편이랑 가면 대화 별로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각자 보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종이를 이렇게 테이블마다 놔드려서 종이로 대화하는 거예요. 딸, 지난번에 보내준 거 엄마가 잘 쓰고 있다. 옆에 앉아있지만. 그럼 딸도 그거 보고 엄마 그거 엄마를 위해서 내가 산 건데 다음에도 뭐도 사줄게. 이렇게 좀 쪽지 편지 이런 감성도 조금 끌어올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런 재미를 좀 덧붙여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자,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그 비말 때문에 칸막이 설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보고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온 자료인데 막 너무 칸막이만 막 이렇게 하면 조금 막 너무 딱딱해. 그죠? 그래서 제가 비대면이지만 조금 아름답게 해서 이왕이면 뭐 이렇게 좀 예쁘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객들이 좀 찍을 만한, 그죠? 나 돈 없어요! 막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좀 여력 있으시다면, 이와 비대면 어떤 설치를 하실 때 미적인 부분도, 디자인적인 부분도 고객들이 이렇게 찍고 홍보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환경 개선이나 이런 개선 또 사업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나 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해서 이런 비대면 이런 칸막이 설치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보시는 건 또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 한번 드려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상인분들 저 처음에 예전에요. 손님은 왕이다 막 이랬었잖아요. 오래전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건비 문제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물을 그냥 떠다 먹으라고 했던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물을 안 갖다 주다니. 근데 지금은 어때요? 물 셀프는 당연해. 그죠? 당연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차츰 다 익숙해져요. 저희 비대면이 좀 어색하고 또 온라인으로 뭔가 한다는 게 두렵고 낯설고 이렇지만 물은 셀프였던 것처럼 이 비대면 또 익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좀 우리 상인분들께 좋은 날 오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상인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라 당부 드려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